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언제쯤 손가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지, 혹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마카롱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깜깜한 그 소식, 언제쯤 이 사람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연락이 올 수 있을지, 혹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괜찮은 시기는 언제인지 리딩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한 예상해보는 카드입니다. 하이프리스트 카드가 나와서 전화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혹은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연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그냥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약간 꽁꽁 숨기면서 본인 스스로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만 좀 들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상태이길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현재 여러분들 관계, 현재가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관계로 만나셨는지 그걸 먼저 볼게요. 현재가 아닌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는 약간 짝사랑 같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처음에 일방적으로 막 구애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까을 같은 관계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 안에서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아니면 누군가 일방적인 어떤 구애,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잘 지내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갑과 을같이 누군가의 한쪽에 원사이드적인 어떤 일방적인 구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그냥 그래도 약간 서로 간에 약간 좋게 흘러갔고 좋은 면들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관계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피하고 잠수타고 이 관계 안에서 약간 자기 생각이 너무 길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었나.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약간 지금 현재 이 관계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세븐 오브 완즈,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이 관계가 뒤로 밀려 있다거나 이 관계 서로 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요인들, 혹은 지독한 주도권 싸움, 둘 중에 하나인 상태가 지금일 것 같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서로 상대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너의 비중, 약간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비중이 클지 한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사람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 여러분들은 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많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주고 싶어하는 것들, 마음에 먹은 것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그걸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상대방은요, 이게 어느 부분만, 일정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이 사람의 비중이 조금 더 낮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과거에 어땠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
뭔가 서로 간에 약간 좋을 때는요, 의사소통이 굉장히 약간 잘 되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5개 인스피레이션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주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약간 기싸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서로 간에 약간 눈치 보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었고, 서로 간에 약간 소통을 할 때는 엄청 짜응이 잘 돼가지고 소통을 할 땐 잘 될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편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관계였다라고 느껴지고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약간 자기 지위, 자기 위치, 그리고 약간 뭔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유두리 있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짙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항상 아주 편안한 관계로 갔던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은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을 예뻐하고, 애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은 있는데, 이 나인 오브 인스피레이션 나오는 거 보면 이 관계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10개의 요인 중에 9개의 요인이 그런 반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1개의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도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좋아하는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약간 곱씹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1이면 1, 뭐 사랑이면 사랑, 뭐 관계면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약간 어느 일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이 사람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연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연락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미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떠나온 입장 안에서 이 사람은 뭔가 여태까지 내가 인간관계 안에서 좀 정리가 되면 자기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은요.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뭐 상황을 지켜보고 이 관계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면 그때 뭐 타진해보자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시고요. 약간 이 사람은요, 일단 미련이 있고 이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뭐 새로운 거를 본다거나 앞을 나가는 거를 본다거나 미련을 약간 떨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사실은 나는 뭔가 정리된 인연은 잘 보지는 않아. 근데 1이 남아있어. 1. 이상하게 1이 지워지지 않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아요. 좀 상황에 따라서 보자,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원래 연락 안 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는 서로 간에 약간 가치관과 생각이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도 느끼고는 계시거든요. 서로 간에 호감이 있다라는 거 느끼고는 있으나 세븐 오브 컵스가 나온다라는 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다른 거를 이 누군가는 기대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으로만 가기에는 우리는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통일이 안 된다. 타협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 굉장히 낮네요. 이 다크 그린 카드가 나오는 거는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연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아요, 연락운은. 그래서 연락운은 한 10%, 20% 약간 그 정도로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이 사람은 지나가는 이유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데요. 미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거리감이 있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뭔가 이 관계의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시기는 1이고요. 썬데이예요. 물론 썬데이이 1을 의미하는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의지가 확고해지는 시기는 일요일이다.
근데 일요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평일날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공가사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적인 어떤 기운을 생각들을 약간 정립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일요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되는 시기는 여러분들은 수요일이네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웬스데이예요. 토요일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요일날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 사람은 일요일날 정말 심심해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심심해서 뭐 하는지 내가 약간 같이 놀 사람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풀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약간 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친구처럼이라도 지내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13번 웰빙 카드는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약간 서로 간에 약간 편안해지고 하는 어떤 사교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일요일날 볼 수밖에 없는 모임에 어떤 접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모임에서 보기 전에 먼저 연락하고 그냥 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도 접점을 보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 키는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쥐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먼 미래,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방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먼 미래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회복력이 있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수요일의 시기는 좀 가까운 미래일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이제 가까운 미래 일요일, 가까운 미래 웬스데이, 여러분들 수요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수요일날 하면 이 사람의 반응이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 파이어사이드 카드가 나와요. 파이어사이드 카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약간 이게 뭐 휴식, 그리고 별 반응 없음 이런 느낌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소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고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연락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약간 이 안부를 묻는다거나 약간 이런 가벼운 말들, 이 진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연락을 안 받는다면 약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우선순위가 명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 접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게 같은 모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를 약간 전제해서 가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서로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각자의 생각들을 타협을 못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여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의 이 관계의 해결점을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관계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우리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ES 플러스 느낌표 나오네요. 자, 이 의미가 어떤지 좀 다음 카드를 보고 선택해 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수호천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강력하게 응원을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3번 생각할 거 10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할 거 100번 생각해서 고민해서 이 관계의 어떤 향방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는 어떤 행동은 결국에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진정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여지라든가 마음의 어떤 강단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 주겠으나 심사숙고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언제쯤 손가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실지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카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시자마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건 가정법입니다. 연락을 한다면 상대의 반응은 어떨까라는 카드예요. 이 나인 오브 소드가 나옵니다. 저는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참아볼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본인 힘든 얘기만 해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에게 미안함은 가지나 본인의 약간 자책을 막 하면서 이 관계에 약간 부정적인 흐름,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랬잖아, 저랬잖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도 뭐 반복될 텐데, 블라블라블라.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연락하지 마십시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리딩만 보시고요. 오늘은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을 떠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땠는지. 처음에 이 관계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안정적인 관계로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은근히 성격적으로 다투는 것도 많고 서로 간에 약간 상처 주는 소리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근에 들어서 잦은 다툼을 했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주는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 약간 결격이 되는 어떤 사유는 이 누군가는 자기 잘난 맛이 너무 강해. 말빨이 너무 강하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인기가 좋다거나 약간 신경 쓰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무언가에 있어서 서운함을 토로해 보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관계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현재 무언가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은 있는 거는 맞아요.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은 두고 있는데 이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좀 넘실넘실하기 때문에 약간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상대방이 각자에 대한 어떤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사람의 비중이 어떠느냐 이거지. 상대방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중. 이 현재의 기준에서 한번 상대적으로 볼게요. 누가 비중이 더 큰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상대방이 더 크네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요. 일거수일투족 신경 쓰이는 약간 이게 이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니고 약간 작은 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뭔가를 이렇게 막 나무를 이렇게 썰다가 아니면 뭔가를 짚다가 손끝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콕 찔렸어. 근데 그거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막 따갑고 아프고 막 계속 신경 쓰이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 약간 신경이 가고 약간 따갑고 약간 이런 감정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존재감이 굉장히 크진 않으나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의 지금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이 사람에게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약간 잘 때도 생각하고 이상하게 뭐 밥 먹으면 생각하고 이상하게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뭐 이 카페라떼를 먹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되게 미약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 들어서 뭔가 이게 지금은 뭔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이 관계에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한 요인들을 확고히 오해라든가 약간 불편감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누군가 움직이면 충분히 이 관계 긍정적인 여지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약간 최근 들어서 이 제3자 혹은
오해가 될 만한 어떤 일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말을 못하고 서로 간에 약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감정들을 최근에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헤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 헤어지지 않고 관계가 멀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떨지 오늘은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네가 나에 대해서 뭐 신경이나 쓰겠어? 너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잖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강단 있고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매력 있고 나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괜찮은 사람들과 하하호호 놀고 혹은 여행을 갔다거나 약간 재밌게 살고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아니어도 충분히 약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연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연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여기서도 3 오브 컵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준다면 내가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할 요량이 있어.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에게라도 다른 이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도 더 문 카드, 여기서도 매지션 카드, 3 오브 컵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명히 이 관계는 지금 멀어진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실제로 제3자가 누군가에게 있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이성이 없다면 내가 연락을 해보겠지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연락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좀 마음의 여지가 있으면 나는 언제라도 해볼 용의는 있어. 이 정도 느낌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쓰여야 하는 문제는 뭔지 한번 볼게요. 확실히 약간 끝난 관계는 맞는 것 같네요. 이 관계에 사실 본인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변의 어떤 인기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잘났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 수 있는 어떠한 동기가 있느냐. 뭔가 나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만나야 되는 하등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관계 서로 간에 완전히 끝이 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나는 사실 그게 퀘스천 마크거든, 이런 느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연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 사람이 약간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인 연락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좀 낮죠? 다크 오렌지 카드. 연락을 해봤자 우리는 서로 간에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지. 지금으로부터 4일 혹은 4주 뒤 이때 연락을 하시네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퍼뜩 나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4일 혹은 4주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은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가까우면 4일 혹은 늦으면 4주 뒤에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변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언제 하시는 게 좋을지 10일 혹은 10주.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다시 보면서 뭔가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기, 마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일 혹은 10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연락, 가까운 미래보다는 좀 한 4주 정도 돼야지 연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이 4일 뒤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뭔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감정 기복을 막 보여주다가 여러분들에 대한 우유부단한 마음도 막 들기도 했다가 약간 그런 마음? 그러다가 약간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했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 얘기가 나왔다가 약간 그러다가 약간 본인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는 운이 조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요때는 서로 간에 약간 노력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타협을 본다면, 한 번 더 봉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노력할 만한 여지가 있대요. 근데 이때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4주 뒤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비즈니스 카드가 나오네요. 뭔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여지가 확실히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뭔가 일적으로 어떤 접점이 있다거나 모임이 같이 있다거나 약간 이런 겹지인이 있다거나 약간 이러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약간 중개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약간 이럴 때 연락하실 수 있는데 뭔가 이 비즈니스 카드는 꼭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누군가 조언자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관계를 다시 해석해보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봐서 연락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의 키워드는 사실 좋지 않네요. 그 이후에는요, 각자의 생각만 하게 되신다. 이 관계에 있어서 타이밍을 원활하게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서로 간에 연락을 했을 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4일차에 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때 연락을 해준다면 이 관계는 여지가 오히려 있을 수 있고요. 4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이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연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10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또 되게 반갑게는 맞아주네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줘서 또 고맙대. 연락을 해줘서 이거 고맙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약간 여러분들 뭐 근황을 되게 물어보고 약간 즐거운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지내냐, 뭐 먹고 사냐, 요즘엔 뭐 어떠냐, 요즘엔 기분이 좋냐 나쁘냐, 뭐 좀 만나는 사람이 있냐, 친구들은 뭐 어떻게 지내냐, 약간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연락해줘서 고맙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연락만 그냥 반갑게 받을 뿐이지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요. 이 사람은 뭔가 또 핑계를 댑니다. 이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요인들, 이 관계가 어려운 이유들, 이것들을 계속 핑계를 대서 약간 긍정적인 여지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약간 답답함 이런 것들만 계속 지속이 돼서 긍정적인 여지로 가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주 뒤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너무 사랑해. 일단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좋아하기는 하네.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약간 되게 감정적인 소리를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일단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당장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 너무 예민 떨어.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하는 쪽의 반응은 더 좋아요. 이 사람이 뭔가 10주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굉장히 약간 좋아하고 막 여러분들 만난 사람이 없다 칭찬 막 하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막 좋다라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관계는요, 이 사람이 연락운이 낮지만, 가까운 미래 안에 연락운은 낮지만, 4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해줘야지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때는 반응은 좋지만, 관계가 흐지부지 간다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긍정적으로 가지 않고 누군가는 내가 했던 어떠한 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서로 간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반응은 좋아도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좀 낮아 보이기는 전반적으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변화를 좀 갖고 본인이 마음 먹고 가까운 미래 안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리컨시더, 오늘 이렇게 죽창 리컨시더만 나오네요. 고민해봐. 이 사람이 뭐가 좋은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딩을 보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존재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리딩을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연락을 기다렸을 때 가까운 미래 안에 연락이 온다면 한 번 더 노력할 어떤 여지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 그냥 기다려. 한번 상황 지켜봐. 네가 움직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연락이 없는 그 사람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상대방이요, 뭔가 뻣뻣해요. 뭔가 굉장히 꼰대 같은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요, 뭔가 자기 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뭔가 숙이고 들어올 것 같으냐, 이런 분위기를 먼저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스윗하고 뭔가 달달한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고마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뭔가 뻣뻣한 그런 느낌 속에서 네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보여주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텐 오브 펜타클,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약간 만약에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가족까지 알게 된 그런 관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던 결정사라든가 아니면 이제는 혼기가 차서 뭔가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 서로를 약간 타진해 갔던 그런 느낌도 느껴져요. 서로 간에 굉장히 약간 즐겁고 좋아했던,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관계에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느낌이 분명히 느껴지는데요. 어느 순간 제3의 요인, 제3자의 요인이 이 관계를 거리감을 멀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요인들이 이 관계 거리감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경 쓰이는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러면 현재 상태 한번 볼게요. 현재 상태, 지금 서로 간에 눈치 보고 있는 상태, 완전히 이 관계가 약간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애매한 스탠스예요. 근데 이 누군가는 마치 자기의 속마음을 꽁꽁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마음 먹고 있는 것처럼 타이밍을 봐야 되겠지만 약간 둘 다 서로 간에 눈치 게임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각자의 인생 안에서 상대의 비중 어느 정도 크게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엄청 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대방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딱 그 칼라로 봐서도 느껴져. 상대방은요, 여러분들하고 미래를 그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현재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 나 스스로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했는지 좀 볼게요. 요즘에 이 사람은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치 짝사랑을 하는 그런 감정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좀 숨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는 것도 약간 여의치 않고,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갈피를 못 잡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잠수 중, 회피 중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 감정을 너에게 드러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갈피를 찾지 못했는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겨울잠 정도는 자야 되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오늘도 갈등 중이야. 이렇게 고민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민하는 카드들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약간 내적 갈등 중. 오른쪽이 맞는 것 같고 왼쪽이 맞는 것 같고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이고, 이거는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완전히 끝났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마지막은 다툼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툼 중에서 그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마치 봉합이 안 된 것처럼 화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먼저 말 걸는 게 그게 관건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막 본인도 굉장히 약간 상처를 받았지만 본인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적 갈등을 굉장히 하면서 약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다툼을 하고 있는 느낌?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본인도 여러분들에게 잘한 게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좀 볼게요. 3 of Cups. 이 사람은요, 사실 연락을 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 3 of Cups가 나온다라는 건 여기도 3, 여기도 3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 제3의 어떤 요인이 이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된 계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제3의 요인, 제3자의 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섣불리 연락을 한다라고 해서 무언가 해결점이 생길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건 아니다. 혹시 약간 겹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겹지인을 통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고 판단해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는 이 사람은요, 우리의 가야 되는 길들이 사실 산 넘어 산이래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산적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산적되는 문제들 중에서 서로의 감정이 예전 같으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현재 감정이 처음의 감정과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약간 같은 감정을 합을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합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아야지 합의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약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정말 처음에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의 가능성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의 기운으로. 있어요. 이거는 약간 반반이라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연락할 의지는 있어. 하지만 부정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연락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약간 불편하다, 불안하다, 아직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마음과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본인이 확실해지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면 연락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현재의 상태로는 한 50%의 가능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실지. Tuesday 나오네요. 여러분들 화요일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까운 미래의 화요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무언가에 꽂혀갖고 같은 생각 안에서 내가 이런 거를 손실을 받지, 내가 힘들었지,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꽂혀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의 각도를 좀 다시금 지정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화요일 날 이 사람이 연락이 올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들은 2주 혹은 2달 뒤. 이것도 아주 먼 건 아니에요. 2주 혹은 2달 뒤.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화요일 날, 가까운 미래 화요일 날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거는 이대로 놓기에는 좀 어렵다. 내가 너에게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는 너무 어려워. 약간 일종의 약간 보상심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마음속에 아직 열정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어쩌면 제3자와 만남 이후에 뭐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 여러분들 얘기가 나왔어. 근데 왠지 내가 너에게 했던 것들이 너무 아깝고 그간 노력을 이대로 약간 버리기에는 서로 간에 약간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아깝다,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보고 싶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다짐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열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억울한 감정과 이게 보상심리와 복잡다단한 그런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좋네요. 더 선 카드 나옵니다. 블로썸 나오죠? 뭔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일단 화요일날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의 가능성을 깨닫고 감정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화요일날 연락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볼게요. 일단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확실히 들고요. 2주 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 반응. 궁금한 게 많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막 다 캐서 물어. 막 이러다가 또 싸울 수 있어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막 보고 싶다라는 말도 막 했다가 어쩌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뭐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거나 약간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막 되게 좋아했고 약간 그런 감정들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좋아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약간 계속 약간 집중포화식으로 막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뭔가 본인이 이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약간 버겁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막 어필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금 상태가 뭔가 억울하고 이게 뭔가 힘듦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를 약간 싫어하는 것 같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라는 거니?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관계가 애매모호한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달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지, 언제쯤이 아니죠? 어떤 반응이 보여줄지 이 사람이 2달 뒤에 데스카드 나오네요.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뭔가 임기응변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연락을 했을 때 웬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의 연락이 너무 의외였다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로 간에 약간 재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다 재고 이게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에게 유리할지 나에게 유리할지 이거를 서로 간에 약간 간을 보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건 다 고민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건 좋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 먹고 연락을 한다면 사실 그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풀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간을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가 마치 정말로 막 헤어졌다거나 정말로 막 틀어졌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간에 약간 눈치 보면서 다툼 이후에 화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be assertive. 때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도 있대요. 근데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면 서로 간에 약간 재는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뭔가 서로 간에 자기의 감정들을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애매모호한 텐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ssertive는 약간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다려보는 게 이 관계 안에서 더욱더 좋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간을 보는 듯한 그런 스탠스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점점 더 전입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연락이 올지 손가락을 움직여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일지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카드는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이 사람에게 딱 연락을 한다면 먼저 다가간다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저지먼트 카드 나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좀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고 나는 기다려볼 거야 자존심 상해 그러면 이 또한 일어나지 않을 일임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소개팅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여러분들은 소개팅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소개팅, 공식적인 자리, 서로 간에 약간 겹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 관계입니다. 이 만나면서 이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간 자기만의 소신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약간 이 자기가 관계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버거움을 느껴서 여러분들은 좀 이 굉장히 좀 헤어지고 붙고 아니면은 싸웠다가 헤어졌다 이게 조금 반복이 됐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현재 상태를 한번 볼게요. 현재는 기싸움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주도권 다툼 중? 이거는 현재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네가 언제쯤 연락할지 내가 기다려볼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네가 언제 움직이냐 두고 보자 네가 정말 이 관계를 놓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서로의 인생에 상대의 비중,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너의 비중, 약간 이런 게 어느 정도 누가 더 큰지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상대방. 자, 굉장히 조그맣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의 어떤 감정만 깎아먹고 있잖아. 짜증나 진짜.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욕 나와. 내가 이거를 왜 보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잘했으면 이런 거 볼 일도 없지. 야, 내가 그럴 대우를 받았어야 돼? 야, 네가 꼭 나한테 그렇게 했어야 돼? 약간 그런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나고 막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겠고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본인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아직도 크게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땠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은요, 희한하게 포기가 안 된대. 이런 느낌? 여러분들하고 너무 정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떴어. 집착 뜨고 추억 떴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했던 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너는 커피잔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진짜 매력있고 막 이게 새끈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든가 너와 이렇게 갑자기 약간 즉흥적으로 어디를 갔는데 약간 그게 너무 좋았지. 가슴 찌릿찌릿했지.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 뽀뽀했었지. 그때 너무 추웠잖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진짜 포기가 안 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리마인드하면서 여러분들 추억 속에서 지금 젖어 있는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이성을 만날까봐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히 포기했을까봐 이 같이 찍었던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 계속 보고 핸드폰 꺼내서 보고 추억이 묻어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줬던 선물 다시 꺼내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나한테 이 정도 선물을 줬으면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겠지? 약간 그런 느낌의 리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카톡 푸사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본다거나 약간 아닌 척하면서 SNS 계속 들어가서 본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지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은 오늘은 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좀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어. 나는 결심했어. 내가 너에게 먼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은 무너질 거면서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 리마인드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뒤돌아보면서 나 삐뚤어질 거야. 네가 이렇게 나와? 그럼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고집 있어. 나도 완고집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고집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볼게요. 사실 연락을 너무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보면 포 오브 펜타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막 끌어안고 막 집착처럼 내가 연락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핸드폰 계속 막 손가락을 이렇게 막 여러분들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누르기 전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약간 그랬다가 또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약간 막 그런 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요. 미련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가 약간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사람은 와 있다. 그래서 다중이처럼 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가 오늘은 아니라고 했다가 약간 혼자서 다중이의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요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약간 이 사람 정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연락을 할까 말까 통화 번호 버튼을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기싸움.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는 욱하는 마음, 누군가는 서운함이 터져서 누군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거친 언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먼저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연락하고 싶어. 근데 약간 본인 스스로가 약간 자존심이 본인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중. 사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크게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야, 너 진짜 이럴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중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농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카드로 한번 볼게요. 카드로 한번 보면 네,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카드가 나왔죠? 거기다가 약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시점에 어떤 자극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 사람은 연락합니다. 자, 그러면 연락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시기. 고민하다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사람의 감정에 어떤 이 자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바로 4주 혹은 4달이라고 나오는데 4달 너무 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좀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금요일. 근데 이 금요일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가까운 미래의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1, 2주 안에 약간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어느 쪽의 선택지가 더 나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캔서가 나와요. 캔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느냐 이런 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캔서는 계절이잖아요. 계절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장에 약간 공감되고 여러분들의 약간 입장 안에서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어떤 의견을 구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지. 내가 판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판단 속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현실적인 것들을 좀 절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생각 외로 약간 뜻밖의 여러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각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이.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누군가는 바쁠 수도 있겠네.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4주차에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보듬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바쁘고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약간 짊어지고 있는 짐 이게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 안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여전히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관계를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4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은 4주차가 아니죠? 4달째. 4달째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야, 네가 4달까지 기다린다고? 야, 됐어. 나 다른 사람 만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가짐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4달 정도가 돼도 뭔가 여러분들이 잊어지지가 않아. 이 사람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멀어지셨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드러낸다든가 자체가 이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 흐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간
회복을 하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또다시 리마인드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서로에 대한 마음만 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마음가짐이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계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날, 가까운 미래의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조금 약간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약간 쓰잘데기 없이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 간에 여행 계획을 짜다가, 예를 들어 다음 달 뭐 중순에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뭐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게 됐어?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갔다 올까?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약간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접점이 되는 어떤 일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일들을 화두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변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의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 번 더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연락우는요,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실 수는 있어.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과 약간 미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사람은 당장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도 뭔가 받아줄 만한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의 약간의 뻣뻣한 흐름들, 뻣뻣한 스탠스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생길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의 연락을 나는 무조건 기다려볼게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의 연락은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타협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환경에 제약이 좀 있으신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로맨스 나오네. 이 관계는요, if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달달한 연애의 흐름, 달달한 관계 회복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언제쯤 손가락을 움직여서 나에게 연락을 할 거니? 상대방의 연락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5개의 컵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회한과 고통, 상처, 질질, 힘들어하는 감정 소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면서 이런 것도 힘들었고 저런 것도 힘들었고 내가 너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뭐 어쩔 수 없었잖아. 약간 기타 등등 핑계를 댄다거나 후회를 한다거나 뭔가 미안해하는 감정은 있지만 본인도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어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줘야 된다 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렇게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어느 방향성이 나은지 좀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핸드맨 카드. 이게 누군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네. 먼저 짝사랑처럼
먼저 좋아하고 계속 약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옆을 맴돌면서 계속 저 사람이 좋은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감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텐션으로 좀 지속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계에 있어서 찰떡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약간 공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잘해보고 싶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막 접점을 만들어보고 싶고 막 주변에다 자랑하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많이 들어왔겠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지 볼게요. 현재 상태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는 단순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관계의 어떤 복잡한 감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잘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더 선 카드는 이 관계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서로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쩌면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서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서로 간에 약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상대방의 존재감 누가 더 큰지 상대방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 그리고 여러분들에 있어서 상대방의 존재감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짝사랑 같은 그런 뉘앙스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요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불편한 감정들이 좀 많아.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약간 억울한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뭔가 풀고 싶어하는 감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을 조금 더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어땠는지 좀 볼게요. 사실 그냥 막 밀어버리고 싶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대요. 여러분들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중독적인 그런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중독되었어. 나는 너에게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겠어. 너는 나의 이상형이거든.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1부터 10까지 다 줄을 세워놨는데 나는 그걸 안 할 수 없어. 난 너랑 잘해볼 거야.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약간 잘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현재 가장 이 사람 뭔지 한번 보자.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마음. 오늘 뭔가 약간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에이스 매트리얼스 나오죠? 뭔가 여러분들하고 가벼운 어떤 접점을 만들어서 이 관계의 어떤 이런 기싸움 같은 애매모호한 어떤 텐션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에이스 오브 메터리얼스 서로 간에 약간 편안한 관계로 약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충분히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감정이 매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갈림길 앞에서 명확한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좀 있고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너와의 관계 안에서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어떤 도전을 너에게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 사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애매한 어떤 텐션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요. 템퍼런스 카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무조건 내가 너에게 연락을 했을 때 네가 그거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사람은 본인이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어요. I hope so. 이런 느낌이에요. 난 물론 너무 하고 싶어. 난 너무 그걸 희망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연락을 못하는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는 어느 방향성이 맞는지를 좀 헷갈려 해서예요.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 신경 쓰이는 그런 누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라든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조언을 좀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언자가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을 더 해이하게 만들고 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뭔가 도전을 해야지만 이 관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이 관계를 원활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의 어떤 줏대가 아직은 세워지지 않아서 갈등을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줏대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연락할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가까운 미래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자극점을 딱 받으면 무조건 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완전히 잡기 전에는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이 그레이 카드는 뭔가 답을 찾지 못해서 연락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부정 카드가 나오면 연락을 안 하겠다는데 그레이 카드는 뭔가 답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것들도 없어진다. 이 마음속에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쯤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볼게요. 뭐 금방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뭔가를 극복을 하고 생각을 다시 하고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리마인드하고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가까운 시기에는 10일, 그리고 늦으면 10주인데요. 제가 볼 때는 금방 연락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괜찮은 시기는 5주 혹은 5달. 여러분들은 조금 멀기는 하네요. 일단 여러분들의 시기 안에서 5달은 좀 멀기 때문에 일단 보지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락이 10일 차에 연락이 온다면 지금 볼 때는 연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연락을 하는지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연락을 한다라고 했죠. 이것 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유니온 카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고 난 너랑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는 나에게 중독이 되어 있는 내가 너에게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 이런 느낌. 그래서 연락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접점을 보기 위한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은 기회에 나오네요. 기회. 이분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다시금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기회, 그리고 좋은 기회,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접점이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10일차에 연락으로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해서 10주 뒤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내가 다 맞춰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맞춰줄 테니까 난 너 아니면 안 되겠어. 이 관계 다시 무조건 만나야 돼. 난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에게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마음.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로 간에 약간 재보는, 여러분들이 재볼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타당한 관계인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힐링과 내가 마음의 안락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좀 떠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가 좀 유도리 있게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아요. 여러분들이 깐깐하게 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주 차에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5주차에 연락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사람이 뭔가 기존에 어떤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지은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잡아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한 번만 봐주면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오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손을 잡겠다.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로 간에 약간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계는 약간 그동안 안 했던 얘기들도 하고 약간 주변에서도 막 독려해주고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서 어찌됐던 어느 방향이 됐던 여러분들은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흐름은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나는 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관건일 뿐이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시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지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SQNGS 아이고 옆집 천사님 구경 오셨네.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봐. 나는 그냥 창문 열려있길래 구경하러 온 거야.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보니 대화가 나오네요. 대답이 나오네요. Communicate clearly. 명확하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길 테니 서로 간의 솔직함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관계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간만 보지 말고 서로 간의 마음이 있으면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먼저 다가온다면 분명히 서로 간에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게 사실 말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서로 간에 약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땐 조만간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목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